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쩔미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던 길이었는데 음주운전을 한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피해보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는데 그대로 저희 차 옆을 그 차가 밀고 들어와서 차는 옆면이 심하게 손상됐고 저도 그렇고 쩔미도 그렇고 그 사고로 좀 심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파손된 차량은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호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뿐 아니라 쩔미가 타고 있던 뒷좌석도 심각하게 손상됐죠. 일단 너무 깜짝 놀랐고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당했다고 119한테 전화가 와서 병원을 갔는데 가고 보니까 이제 오빠가 중환자실에서 숨도 못 쉬고 누워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있던 자리도 크게 손상이 됐지만 쩔미가 있던 문 쪽은 정말 뒷좌석의 절반까지 문이 밀고 들어왔을 정도로 심하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 사고로 쩔미는 척추가 골절되고 그다음에 기흉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비장이 파열됐고요.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쩔미는 결국 큰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수술을 무사히 마친 쩔미는 기력을 회복했지만 수술 후 뒷다리를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죠. 한순간의 사고로 더 이상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된 쩔미. 수차례의 재활 훈련을 거쳐 그나마 이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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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잘 부숴. 아이고, 잘 부숴. 돌아. 아이고. 자기가 딱 서고 싶을 때 거기 서야 되는데 계속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저렇게 항상 이제 뒷다리는 비틀비틀거리고 자기가 딱 멈추고 싶은 장소에 와서도 멈추질 못하고. 하반신을 들어 일으키는 것조차 몇 달이 걸렸는데요. 앉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부부는 쩔미를 보며 느낄 수 있었죠. 앉아. 앉아요. 앉아. 쩔미 앉아. 일로 와서. 앉아. 앉아. 앉는 거랑 똑같은 자세를 취해도 무릎이 쭉 모여요. 이제 근육 힘도 부족하고 뭔가 아직 신경이 다 못 돌아왔는지. 옳지. 조금만 더 앉아. 내려와. 아이고. 앉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쪽이 안 굽혀져. 안 굽혀져, 무릎이. 이쪽이 안 굽혀져. 못하겠어, 쩔미? 아예 이 무릎이. 쩔미 앉아요. 아이고, 알았어. 조심, 알겠어, 기다려. 알겠어. 알겠어. 옳지. 옳지. 잘했어, 그래도. 이쪽도. 이걸 또 무리하게 힘을 줘서 구부리려고 하면 골절이 되니까. 그리고 쩔미의 제일 큰 낙이 또 하나가 이쪽 커튼 틈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창밖을 내려다보는 거였는데 보면은 저기 밑에가 쩔미 콧자국이 다 있어요. 창문이랑 그 커튼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앉아서 편한 자세로 사람들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그렇게 한 진짜 몇십 분을 있고 저기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소였는데
앉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도 자기가 이제 편한 자세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해진 쩔미를 위해 레이저 마사지까지 해주고 있다는 보호자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화나고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놀이터 같은데 풀어놓고 뛰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마당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던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산을 하나 사주고 싶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뛰고 잘 놀고 하던 애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리도 이렇게 못 쓰게 돼버리고 제일 기본적인 걷는 거를 못 하게 되니까 진짜 짤미 아빠 갈게. 나 들어갈게. 아빠 고마워. 고생했어. 응. 자, 여기 잘 보고 있어. 응. 짤미 아빠 다녀올게. 아빠 갈게. 잼이 아빠 가신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지금 외출증 끊고 잠깐 나온 거라서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 입원 중이거든요. 게다가 전치 48주 진단을 받았던 남자 보호자는 수술 이후 아직 몸이 채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갈비뼈가 전부 부러지고 비장까지 손상돼 완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 갈게. 몸이 불편한 쩔미와 만삭의 아내를 두고 병원으로 가는 길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고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답답한 상황. 아무 잘못도 없이 한순간에 몸이 이렇게 다 망가져 있던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몸도 무겁고 힘들 텐데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쩔미도 케어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걱정만큼이나 만삭의 임산부인 아내 보호자는 힘든 일상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배가 더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남편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죠. 밀린 집안일을 끝내고 이제야 한숨 돌릴까 했는데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잼이 엄마랑 산책할까? 산책할까? 가자. 산책하자. 산책하자. 옳지. 옷 입고 나가야지. 아이고. 옳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쫄미? 응. 이거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옳지. 옳지. 고생했어. 옷 입히는 것도 힘드네요. 네. 지금 뒷다리에 힘이 없고 쫄미가 자꾸 앞다리로 서려고 해서 옷 입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쩔미가 다친 이후로 산책 준비 과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래? 갈 건데 왜? 눈대 감고 가자. 이거 철미가 계속 다리가 끌고 앞다리로 좀 앞등으로 막 다니려고 해가지고 상처가 엄청 나더라고요. 피딱지가 엄청 나고 해서 저희가 진짜
1월부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막 천도 잘라서 붙여보고 따로 붕대도 감아보고 했다가 지금은 이런 붕대를 사용해서 쩔미 안 다칠 수 있도록 감아서 나가고 있어요. 척추 보호대까지 하고 나면 준비는 끝. 야, 나가기도 전에 지치겠네요. 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쩔미가 실외 배변견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산책은 언제나 좋은 녀석. 가자. 쩔미. 하지만 흥분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으이차. 어이구, 머리. 옳지. 덩치도 제법 큰 쩔미를 데리고 하루 3번 산책시키는 건 만삭의 임산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쩔미가 가장 좋아했던 이 시간을 계속 지켜주고 싶죠. 옳지. 아이고 좋아. 쩔미는 좀 넓은 반경으로 좀 산책을 하던 아이였는데 아마 여기가 많이 좁을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놀고 잠시 스쳤던 곳이 이젠 여기밖에 오지 못하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에너지 넘치는 여성을 위해 인적이 드물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곳으로 산책을 다녔던 보호자들. 하지만 지금은 집 근처 공원에 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옳지. 그래도 이렇게나마 산책할 수 있다는 것에 보호자는 그저 감사하죠. 얘 대회하는데. 많이 좋아졌어?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거의 이제 이렇게 쓰지를 못했거든요. 힘이 진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볼 때마다 진짜 하루가 다르게 너무 좋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정말. 탐! 산책하던 중 쩔미와 가장 친한 친구 바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미가 다가오면 자꾸 피해버리는 쩔미. 집에 안 친해요? 제일 친한데? 동년배 친구로 어린 시절부터 종종 함께 놀았던 쩔미와 바미. 산책 때 만나면 함께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았던 베스트 프렌드였다는데요. 몸이 괜찮았을 때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기를 엄청 뛰어다니면서 막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그걸 좀 인지했는지 조금 막 피해 다니는 경향도 보이긴 해요. 이웃 반려견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지냈던 녀석인데 여전히 자신의 몸 상태가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쩔미는 부쩍 소심해졌습니다. 친구와 놀고 싶은 듯 관심을 보이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녀석이 보호자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다음 날 잘 있었어? 잘 있었어요?
엄마 말 잘 듣고 쌤이 있었어요? 누구야? 누구 왔어? 주세요. 아유, 허리가 이렇게 휘었어 또. 아, 지금 쩔미가 매주 재활치료 받으러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보시다시피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이제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와이프가 뒤에서 쩔미 보살피면서 같이 재활치료할 병원으로 이동할 거예요. 재활치료 병원으로 가려면 차로 30분은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쩔미에겐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고 이후 차만 타면 금세 불안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죠. 좀 호흡이 약간 거칠어지고. 네, 약간 호흡부터 시작하더라고. 쩔미. 왜? 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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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엄마가 안아줄게. 쩔미, 옳지. 괜찮아. 엄마가 눕힐게. 쩔미, 가보자. 쩔미 엄마 배 누르니까 누우세요 다시. 원래는 차를 타면 되게 재밌는데 놀러 가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러 가는 공간이니까 타는 것도 잘 타고 되게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면서 바깥을 이렇게 구경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번 죽을 뻔한 공간, 가족들이랑 이유도 모르게 헤어진 공간, 그리고 이제 되게 아픈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공간으로 기억해서 그런지 예전이랑 다르게 되게 불안해하고 좀 많이 힘들어해요. 여전히 사고 당시 순간을 기억하는 듯 차만 타면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떨립니다. 사탕 한번 먹어볼까? 자, 옳지. 사탕 먹어. 쩔미 사탕 먹어. 더? 쩔미에게 자동차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안 먹을 거야? 드디어 시작된 재활훈련. 사고가 있었던 겨울부터 시작한 재활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온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고였기에 재활 과정도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한 달 반, 2달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엄청 후지를 계속 끌고 다니다가 이제 점점 후지를 약간이라도 좀 움직이는 단계에서 이제 그래도 앉았다 일어났다는 점점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그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재활을 진행하면서 조금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강한 의지로 힘든 재활 과정을 이겨내온 녀석. 정말 그리운 모습이다.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쩔미의 모습에 보호자들은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힘든가 보다. 보통 한 5분 하면 힘들어요. 쩔미 잘하고 있어. 쩔미 잘한다. 옳지. 네? 옳지 잘한다. 좀만 더 하자. 힘들어도 참아. 해야 돼. 좀만 더 하자. 아이고 잘하네. 쩔미 너무 그냥 전 대견한 것 같아요. 이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본인이 그래도 느리지만 걸으려고 하고 계속 저런 다양한 치료들도 계속 받으려고 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분명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느 단란한 가족에게 닥친 갑작스런 불행. 슬픔을 이겨내고 한 발 한 발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잠시 후 새나개가 준비한 특별한 만남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그렇게 좋아. 안녕.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이렇게 반겨줘.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꼬리 치는 거 봐. 아이고. 뛰어넘었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손님 오시면 이렇게 웰컴 기프트를 챙겨와요. 드려 쩔미. 짤미 주세요. 아니야? 너무 이쁜데 안쓰러운 감정이 드는 게 처음이야. 아유 그래도 조금 걸으려고 하고. 그렇지 그렇지. 흥분하지 않으면 조금 걷긴 해요. 네네. 네, 너무 지금 흥분하면. 너무 좋고 막 흥분하면은 내 맘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게 있죠. 바로 끌어버리잖아. 아 그래도 다리 열심히 이렇게 자기가 으쌰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네. 네.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희망도 보이지만 또 안타까운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영상 보면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아요. 네. 완벽했던 쩔민의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 와. 옆면이 아예 예, 저 때 운전석 바로 뒷자리가 더 심하게 찌그러졌는데 저기에 쩔미가 타고 있었어요. 쩔미 자리가 더 찌그러졌어요. 거의 좌석 절반까지 문이 밀고 들어왔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갖고 진짜 큰 사고였네요. 예, 차가 한 바퀴 돌고 저는 바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저 때. 이게 되게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의식도 잃고 우리 남자 보호자님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쩔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게 축구 운동을 끝나고 가는 길이었어요.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같은 클럽에 계시던 분들이 너무 다행이다. 계셨어가지고 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서 한 분은 또 오빠를 바로 케어해서 응급실 따라가시고 한 분은 또 쩔미를 바로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안 그랬으면 진짜 현장에서 홀로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게 네. 이렇게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골든 타임이 중요해요. 예. 지금 봤을 때 만약에 조금 지연됐었으면 후지 완전히 못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찔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죠. 사실 큰 동물병원이나 제 모교 같은 데서도 이제 앰뷸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의 앰뷸런스처럼 예. 우와. 아예 다 그 안에 응급 정말 잘 차려놓고 수의사가 같이 동승을 해서 네.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앰뷸런스들이 이제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119에서는 우선 사람을 살려있는 게 먼저일 거고 강아지들도 같이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놔야 돼요. 제1보호자들은 같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높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의 제2보호자 연락처와 그리고 24시 동물병원 같은 곳의 연락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놓게 되면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처에 있던 지인들과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운전석에 타고 있는 남편 보호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우와, 진짜 다 부러지셨네요? 네. 특히 저 상단에 1, 2, 3번 네. 저쪽은 이제 엇갈린 채로 저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대요. 갈비뼈는 그렇게 핀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아니면은- 계속 움직이는 뼈니까 맞아요. 네. 저 상태로 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쩔미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핀 다 박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12, 13, 14를 다 고정시켰네. 그쪽 부분이 부러져서 척수에 조금 손상을 줬을 거고. 네. 부러진 척추를 고정시키는 대수술을 받은 쩔미.
그 뒤로 녀석은 뒷다리를 전혀 쓸 수 없었는데요. 지금 쩔미의 상태만 봐도 수술비도 엄청났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재활 비싸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보상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쩔미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대물로 분류가 됐는데 뭐 대물보험법으로는 물품을 구입한 금액의 120%까지만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쩔미를 입양할 때 유기견이다 보니까 지불한 금액이 한 푼도 없거든요. 사실 저희는 강아지가 키우고 있었지만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동물이 이렇게 물건으로 취급받는 법의 현실도 몰랐고 그래서 너무 충격도 받았고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었죠. 이건 비정상이죠. 전 세계 지구인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알아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물건 아니죠. 동물이 어떻게 물건이에요? 생명이죠. 네, 동물은 물건이 아닌데 우리나라 법상 물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얘 물건이니까 난 물건값만 오, 뭐 정확해요. 보상해주면 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입법 예고 같은 게 되어 있기는 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사람도 아니지만 물건도 아니다. 그래서 제3의 지위라는 그것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네. 그럼요. 그 사람 때문에 한 생명체가 아주 큰 후유증을 가지면서 평생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법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구나. 수술 후부터 마비된 뒷다리를 살리기 위해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쩔미.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이땐 진짜 더 못 걸었네. 지금 척추 보조기 끼고 있는 거고, 네, 그죠? 맞아요. 네. 너클링이 진짜 심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발등이 이게 너클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딴 데 보고 있어도 제 발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네. 우리 뇌에서 내 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신경이 살아 있다면. 그런데 척추가 다치면서 지금 그 부분에 손상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 내 발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가다가 발바닥으로 디뎌야 되는데 발등으로 디디는 거예요. 이게 너클링이거든요. 네. 지금. 그때 당시에만 해도 처참하긴 했죠. 아예 너클링이 저는 이 너클링이라는 게 이렇게 안 없어지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맞아요. 네네. 그게 계속 있어서 또 자리에 힘도 없으니까 자기가 질질 끌고 이런 모습이 한동안은 계속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도 쩔미 대단한 게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아지들한테 정말 배울 점은 얘는 아마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행복하지? 나 지금 재밌게 엄마 아빠랑 놀려면 뭐 해야 되지? 저 사람 나 좋은데 저 사람이랑 지금 재밌게 놀려면 뭐 해야 되지? 하고 웰컴 기프트 막 하죠. 저는 사람이 우리 강아지들한테 꼭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사는 모습들을 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요. 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쩔미라면. 일로 와. 쩔미 이리 와. 쩔미 이리 와. 사고 이후 쩔미는 부쩍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안이 좀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스스로 하던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낑낑이 부르는 소리잖아요. 좀 해달라는 소리. 나 이거 못 할 것 같으니까 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의 이런 우리가 이제 낑낑거림들은 정말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특히 차를 탔을 때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던 쩔미. 사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쩔미. 알았어. 엄마가 안아줄게. 좀 옳지. 괜찮아. 스트레스 시그널이 멈추질 않아요. 지금 이 차 안에서. 이게 강아지들은 기억하는 방법이 상황과 거기서 느낀 감정으로 기억을 해요. 차 안에서의 그 사고가 쩔미한테는 그 장기 기억 장소인 해마 깊숙이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거죠. 이미 뇌리에 많이 박힌 네.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180도 변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그동안 쩔미는 차를 되게 잘 탔을 거예요. 차문 열어도 막 자기가 탔을 거고. 왜냐면 맞아요. 그동안의 감정은 차와 좋은 감정이 계속 연결돼 있었을 것 같아요. 산책할 때 차 타고, 놀러 갈 때 차 타고. 애견 운동장 갈 때 타고. 차 타면 재밌는 데 맞아요. 간다. 그러면 차는 좋은 거야. 아마 요즘 운전하실 때도 조금 무서울 때 있으시죠? 지금도 네 가끔 놀랄 때도 있고요. 그쵸. 예.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맥락이라는 거를 알고 이 사고가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학습적으로 알아요. 네. 얘는 모른단 얼마나 불안하겠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쩔미한테 이제 다시 원래는 괜찮았던 친구기 때문에 차를 타면 즐거운 경험 그리고 차 탔을 때 지금보다는 덜 불안한 감정들을 느끼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은 이제 쩔미한테 달려 있어요. 천천히 노력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